자, 계속해서 이제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렇게 봤었고요.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격 외의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이름하여 바로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수요의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변화 요인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 수요의 변화 요인, 공급의 변화 요인 분명히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그건 그다음 문제고 지금 자 수요량의 변화 요인을 시험 지문에 찾아보셔야 됩니다. 공급량의 변화 요인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쉽게 풀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을 이제 논하게 될 텐데요. 자 먼저 기준점부터 봐야 되죠. 앞에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 외 기준에 따라서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외 다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가 될지 몰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의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파트를 계속 투자를 하죠. 자, 막 빚그러다가 최대한 아파트를 살려고 몸부림쳐. 그러니까 가격이 더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자, 우리 앞에서 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비싸면 안 산다라고 했던 것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앞으로 아파트 값이 오를 거야라고 하는 시장 심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구입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가격 외 기준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한 것이니까 이것을 이름하여 수요의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는 자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 자 가격이 어떤 지역에 오르고 있어 근데 교통이 좋아져 교통이 좋아진다는 뭐그 지하철이 하나 개설이 된다든가 이런 다른 요인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더 살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다? 이것은 수요의 변화다라고 해서 가격 외 요인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하나하나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아까 공부를 했습니다.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 하나 그 놓고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다?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이만큼 어떻다? 바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해서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해석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가격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이렇게 더 많이 이만큼을 더 구입하겠다라고 전제를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수요의 변화 중에서 수요의 증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하나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가격은 그대로인데 자 그만큼 구입하고 있는 최대 수요가 최대 수량이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걸 A, 이걸 B라고 하면 B에서 A로 옮겨가면은 이것을 우리가 수요의 감소, A에서 B로 수요 곡선이 옮겨가면 이걸 우리가 수요의 증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수요 곡선이 약간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이름하여 바로 우상향, 수요 곡선 자체가 우상향한다. 그러면 우상향의 반대가 좌하향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를 논함에 있어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다? 증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전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요의 증가라는 개념을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 이걸 이름하여 수요의 증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들을 한번 볼까요? 자 정상적이라고 던졌을 때 소득이 증가하면 자 아까 우리 소고기 같은 케이스였죠. 형편이 어려워서 소고기 라면을 드시던 분이 소득이 증가하면 소고기를 직접 더 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바로 수요의 증가 요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어려울 수 있고 헷갈리는 부분이 대체재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득
소득 증가는 당연히 수요 증가 요인이니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시험용으로 접근할 때 제일 까다로운 부분이 대체재 가격 상승. 바로 예를 들어볼까요? 아파트라고 하는 재화가 있고요. 이 주인공이 되는 재화를 단독주택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상승하면은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의 수요가 아니라 수요량이라고 하는 거, 아파트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로 옮겨간다? 바로 단독주택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의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 이게 수요의 증가라는 개념. 자, 단독주택을 사겠다고 다 줄을 서니까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를 대체재라고 했을 때 단독주택의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재화의 수요는 어떻다?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하나나 뭐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 아까 우리 아파트 예를 들었잖아요.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더 살려고 난리들이야. 왜? 앞으로 뜰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하는 거.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자 가격은 상승하는 모습, 수요 곡선은 오른쪽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또 선호도 증가도 같은 거예요. 아파트 생활이 더 편리하니까 이걸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더라.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책론을 먼저 공부하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금리, 대출 금리 등이 인하가 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사겠죠. 그래서 이때는 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자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이런 시장에서 대출 금리를 올린다거나 또는 대출 금리를 올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출 한도를 정부 정책을 통해서 규제하는 방식으로 자 이렇게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수요의 증가라는 개념이 될 거예요. 자 소득이라고 하는 그 재화의 가격 아닙니다. 대체재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과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호도 증가라고 하는 거, 금리나 역시 그 재화의 가격과는 직결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수요의 증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문제이긴 한데요. 한때 유행했던 것이 수요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비교하는 문제들이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의 곡선을 보여주게 되는데 수요 증가라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 이에 비해서 수요 감소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는 점의 이동이었던 데 비해서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뭐야? 선의 이동, 수요 곡선 자체가 왔다 갔다 가격과는 무관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수요의 감소 요인 보니까 소득이 감소하면 정상대라고 전제했을 때 그만큼 구입을 줄이게 될 것이다.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한다. 이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아파트라는 재화가 있었고요. 단독주택이라는 재화. 자, 소비자들은 아파트와 단독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그 재화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기준점을 단독으로 두게 되면 단독의 대체재인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아파트를 살려고 하겠죠. 그 수요량 이라는 것은 어떻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독 살려고 했던 사람도 아파트를 사는 사례가 있게 될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단독주택의 수요라고 하는 것은 감소한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수요의 감소,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가격 하락 예상이라든가 선호도 감소, 금리 인상, 나머지는 다 같은 맥락이야.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것이 실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대체재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걸 가지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자, 경제론 하실 때 대체재 개념, 아파트 다세대, 아파트 단독 이렇게 하나 미리 그려놓고요. 요것만 계속 단순화시키게 되면 이 수요 변화 등 쉽게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요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그래서 수요 증가와 감소,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수요 증가, 수요 곡선
곡선이 좌하향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것을 수요의 감소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수요의 증가 감소, 이걸 뭐 이름하여 수요의 변화. 이것은 그 재화의 가격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가 발생하는 모습을 설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급의 변화라는 개념 똑같아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그 부동산의 가격 외, 그 재화의 가격 외에 다른 요인에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공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공급량의 변화는 가격 올라가면 물건 매물 많이 내놓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공급량을 줄이는 모습. 자, 근데 최근에 이제 아빠 저 뭐 마스크가 한번 문제가 됐었나요? 마스크의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니까 이 마스크 공급업자 유통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마스크의 공급을 더 줄여버립니다. 왜? 내일 또 뜰 거니까 가격이 오늘 뭐 3,000원 했던 게 내일 4,000원, 5,000원 올라갈 게 빤히 보이니까 이게 바로 공급의 변화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가격을 기준으로만 판단하게 되는 것을 바로 공급량의 변화, 가격 외의 요인을 기준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공급의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급의 증가 감소. 다시 그림 그려볼까요? 앞에서 공급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상승하면, 첫 번째 이 기준점에서 가격이 이만큼 상승하면, 자,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게 되는 모습, 이걸 이름하여 공급량의 변화라고 했었고요. 그러면 공급의 변화는 마치 수의 변화가 그러하듯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가격하고요,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첫 번째 하나의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자, 이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자,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100원이야. 근데 처음에 100개를 공급하다가 200개를 공급하는 모습, 이만큼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 늘어나는 모습, 이렇게 이걸 이름하여 공급의 증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원래 이 100원이라는 가격에 이만큼 공급을 하다가, 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공급을 줄이게 되는 모습, 이걸 우리가 공급의 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수요 증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오른쪽이 포인트야. 상향까지 얘기는 그 다음 얘기고, 공급의 증가도요, 일단 오른쪽으로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 자체가 이게 1번, 이게 2번이라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모습을 공급의 증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급의 감소는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표현이 약간 달라지죠. 오른쪽 왼쪽만 정확히 잡아내시면 돼. 시험 문제 구성할 때 공급의 증가를 공급 곡선이 우상향 이렇게 되지 않아. 단순하게 우하향이라는 모습으로 출제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급의 증가, 수요의 증가라는 것을 오른쪽, 수요의 감소, 공급의 감소를 왼쪽 이렇게만 해석하는 게 일단은 공부하실 때 덜 힘들어요. 자, 그래서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 아래 우하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포괄적으로 원가의 하락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원가의 하락이라는 것은 건설 비용이 줄어든다거나 감소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지금 임금, 노동자 임금, 건설 노동자 임금이 하락한다.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니까 원래 아파트 100채 짓던 데서 120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리켜서 공급의 증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토지용 규제 완화되면요,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겠죠. 자, 요건 이제 정책론이라는 주제, 또 2차 과목 부동산 공법에서 뭐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예를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뭐 어떤 식의 임대주택이 됐든 민간주택이 됐든 간에 공급의 증가를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린벨트, 소위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인 지역을 자 풀어주게 됩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를 해버려요. 그럼 여기다 아파트 지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규제가 완화되면은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재화 가격에 상승 기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앞으로 아파트 건설업자 입장에서 아파트 값이 앞으로 끊임없이 오를 것이다라고 전제 이런 기대 예상을 하게 되면은 아파트를 더 많이 지어서 공급하겠죠. 공급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된다. 그 외에 자 어떤 건설업체 수가 갑자기 뭐 50개나 60개, 70개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만큼 아파트의 공급량 전체적인 양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할까. 이게 이제 공급의 증가 요인.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 원가의 하락은 그 재화의 가격과는 관련이 없죠. 아파트 값은 그대로인데 아파트 건설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럼 어떻다?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이걸 우리가 공급 곡선이 우하향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공급의 감소라고 하는 것은 자, 공급 곡선이라는 것이 좌해서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공급 곡선 첫 번째 공급 곡선에서 왼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모습.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잖아. 첫 번째 공급 곡선에서 두 번째 공급 곡선으로 옮기게 되면 약간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왼쪽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공급의 감소란 것은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파트 공급을 하는데 건설 노동자 임금이 상승하고 또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등등등 원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을 줄이게 될 것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공급을 늘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또 건설업체가 다 망해가지고 문을 많이 닫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공급의 감소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통틀어서 자, 그 재화의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을 늘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공급의 증가, 공급 곡선 우하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그 재화의 가격 외 다른 요인에 따라서 공급자가 공급을 줄이게 된다라는 것을 공급 곡선이 바로 공급이 감소한다라는 의미가 될 테고 그때 공급 곡선이라고 해서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앞에서 공급량의 변화는 하나의 공급 곡선상 점의 이동인데 비해서 공급의 변화는 바로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 선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유책에 선의 이동이냐, 점의 이동이냐 이렇게 좀 간단한 것들 가지고 던져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학기론 공부 뭐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한지 거의 8년째 돼가나 어마무시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겁나 많은 세상의 변화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 저는 기억을 못합니다. 공부만 했어요. 뒤지는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별로 공부를 권하지 않아요.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자격증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격증 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점수가 나와야 돼. 점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하는 모습.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테고. 좀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렇게 해서 공급의 변화라는 개념 보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를 구성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 공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뒤죽박죽 섞어서 수요의 증가 요인을 고르시오, 수요의 감소 요인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공급의 증가인, 공급의 감소인, 그리고 제일 하이 클래스 문제가 공급량의 변화 요인과 공급의 증가 요인 또는 공급의 감소 요인 또는 묶어서 공급의 변화 요인, 수요량의 변화 요인과 자 수요의 변화 요인 올바르게 연결하시는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좌절하시면 안 돼. 이건 약속이야. 용어입니다. 경제학에서 이렇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됩니다. 자, 이제 수의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보시는데 역시 잠시 자 끊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도 경제학 파트, 경제론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 좌절을 하게 될 파트가 탄력성 얘기가 되게 됩니다. 사실 탄력성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아이는 계산 문제 형태로 보통 출제가 되게 되는데 뭐 계산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이 짧은 내용, 우리 화면에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을 소화를 하시면 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소화를 했는데 문제를 못 푼다? 예, 그러면 안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틀을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학개론 파트 계산 문제들에 대한 프레시어 사람들이 많이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분 안에 한 문제를 계산해서 푼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계산 문제 틀 자체를 아예 외우고 들어가는 방법. 그럼 이제 그 문제는 기출문제 분석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해드릴 텐데 일단 단계 탄력성이라는 용어 개념부터 검토합니다. 그래서 자 수요량의 탄력성이 아니야. 수요의 탄력성. 자 그다음에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될 텐데 탄력적이다. 탄력 스프링 생각하면 통통통 뛰는 것을 이름하여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무 같은 걸만 스프링을 위에서 툭 치면 탁 튀어오르죠. 이건 탄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나무 막대기가요 시멘트 위를 툭 때리면 어떻게 해요? 손모가지 부러지죠. 그래서 이건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기준점이라는 게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소득이 될 수도 있고 대체재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걸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 수의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의 탄력성은요, 수의 가격 탄력성, 수의 소득 탄력성, 그다음에 수의 교차 탄력성 총 세 가지를 가지고 대별을 해보고 공급의 탄력성, 가격 탄력성 하나만 갖고 우리 시험 범주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자, 먼저 수의 탄력성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 수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기준점이 뭐야? 가격 변화, 그 재화의 가격 변화 때문에 얼마나 수요가 늘어나고 또는 줄어들게 될 것인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공식이요. 자, 기준점이 뭐라고 해서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했잖아. 가격이 상승하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은 어떻다? 감소 한다라고 하는 거. 수요량은 어떻다? 감소한다. 이거 알아.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다? 구입하는 최대 수량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자, 보석이라고 해서 사치품이라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보석의 가격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게 있겠고요. 우리가 그다음에 뭐가 좋을까? 자,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뭐 라면이라는 식품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라면 100만 원, 100원에서 200원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석은 안 사면 되잖아. 보석은 안 사면 되잖아. 지금 안 사면 되는 거야. 지난번에 금값 올라갈 때 뭐 금에 투자했다 또 말려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급등하면 지금 안 사고 나중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사면 되는 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라면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지금 당장 자 A라는 어떤 특정한 라면이라고 하는 가격이 급상승한다. 그러면 안 사긴 안 살 거야. 근데 또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은 라면을 사야 되는 경우도 존재할 것이다. 해서 지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른 것 말고요. 가격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라고 하는 개념을 가리켜서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공식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자 지금 가격 변화율에 대한 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를 이렇게 가는데 이걸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공식을 외워야 돼. 공식을 외워야 돼. 해서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 이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큰가 작은가를 따져 묻는 것을 가리켜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다시요.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 변화율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때 수요량이 꺾어지게 되면 이건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테고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요량에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정책론이었던가요? 자, 조세 정책 영역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수요 곡선하고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거. 자,
세금이 어떤 재화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됐을 때 수요나 공급이라고 하는 것, 수요와 공급에 이 탄력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공급자가 주로 세금을 부담을 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수요자가 더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이런 것은 정책론에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다시 갑시다. 가격 변화율 기준으로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래서 가격이 기본 구조는 단순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라는 것은 어떻다? 감소하게 될 것이다. 가격 하락하면까지 갈 것도 없어. 이것만 가지고 쇼부를 치는 거야.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수요량 감소. 이건 수요 법칙에 따라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런 거죠. 이 가격이 상승했을 때 얼마나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의 쟁점. 겁나 많이 수요량이 감소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다? 바로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볼 테고, 가격이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큰 변화가 없다. 좀 줄긴 줄었는데 큰 변화가 없다. 그러면 비탄력적. 우리 예를 들어서 담배 가격 인상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으니까 박근혜 정부 때 2,500원에서 지금 4,500원인가의 기본 금액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정도의 텀을 두고 결과를 보니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별로 안 줄었어. 담배 피우는 분들 다 피우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한테 세금 삥 뜯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다? 바로 비탄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격을 2,500원에서 14,500원 올렸다고 한번 전제를 해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전제를 해보고 수요량이 겁나 다 담배를 끊어버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다? 탄력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측정이라는 개념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요거는 말이 더럽게 어려워.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해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뭐라고 제가 정리하면 호동선이라고 이렇게 요거는 그냥 공식 외워서 그냥 끝내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여기다 차트를 그려서 설명을 드린다 한들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이나 이걸 다 정확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자체가 의심이고, 두 번째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호동선이라고 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게 된다. 29회 때 답이 됐던 지문이에요. 나중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 호동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끊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동선이 이게 뭐냐? 탄력성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수요 곡선을 이렇게 곡선 형태로 그래서 설명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가다 보면 가격과 거래량이라고 해서 수요 곡선을 이렇게 3분 형태로 그어서 설명을 하는 사례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곡선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 이 곡선으로 주어진 수요 곡선을 달리 표현하면 이걸 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각각의 측정 지점이 곳곳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이때 그 각각의 지점에서 어떻게 가격 변화율 요거 있었죠? 기준점 세로축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을 해봤다. 그 다음에 다 어디에서 여러 가지 측정 지점에서 호 모양일 때 곡선 모양일 때 소위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보니 같더라. 측정 지점과 무관하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같아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수요 곡선이 3분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측정 지점에 따라서 어떻다? 이 가격 변화율하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달라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워서 그냥 공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29회 때 한 번 출제가 돼. 지금 한 15년 사이에 가장 난이도 있게 나름대로 출제위원이 만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무식하게 호동선이 해서 수요 곡선이 곡선 모양이면 같다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선분 모양이면 달을 이자 선이에서 우리가 한자로 달을 이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3분 모양이면 특정 지점에 따라서 수요 가격 탄력성은 달라지게 된다. 해서 이건 단순하게 다시 뭐라고요? 호동선이 이렇게 외워야 돼. 그래서 호동이는 선의를 좋아해. 이렇게 외우셔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일 난이도 높은 거니까 제일 난이도 높은 것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답을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수의 가격 탄력성 중에서 이제 결정 요인. 얘는 글쎄 한 10년 정도 역사에 한 7, 8번 나올 정도로 많은 출제 쟁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재화 용도가 많을수록 끄트머리 탄력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고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다. 기간이 장길수록 바로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 교재에다가 용대기다라고 이렇게 대가리를 따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 뭔 소리냐면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 크다. 그다음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대체재가 많을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 크다라고 할 것.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자, 많을 따자. 자, 용도가 많을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기간이 많을수록 기간이 많다는 얘기를 달리 표현하면 기간이 장기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다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용도가 많을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기간이 많을수록 어떻다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별거 아니고요. 대체와 용도가 많을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자, 빵 가격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채워 넣기 위해서는 빵이란 것도 있고 뭐 밥도 있다고 치고요. 뭐 과일도 있다고 치고 뭐 하여튼 먹을 게 몇 개가 있다고 한번 뭐 보겠습니다. 뭐 고기도 있다고 치고 근데 어느 날 빵 가격이 현재 가격에서 2배, 3배, 4배, 10배로 뛰었다라고 했을 때 빵 대신 선택할 것들이 대체재가 많다라고 하면 빵을 아예 안 사버릴 것이다. 이게 바로 용도가 다양할수록 어떻다? 바로 수익 가격 탄력성. 이 가격 변화율 대비 빵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는 대단히 크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용도가 다양하다는 얘기하고 대체재가 많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배고픔을 채우는 자 용도 다양하다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걸로 채워 넣을 수 있으면 이때는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장길수록 이라고 해서 자 대체재가 마땅치가 않고 자 재화 용도가 협소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기간이 단기일 때는 마땅한 방법이 없지만은 장기로 가게 되면 어떻다? 수요 가격 변화율에 대응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은 커지게 될 것이다. 요 근래 이제 일본에서 뭐 반도체 관련 설비 하여튼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제 의학 관련해서 황무석 박사 사태 때 뭐 DNA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뭐 뒤지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본인이 공부를 했어. 그러다가 이제 그 일본하고 이런저런 분쟁 때문에 거기서 수출을 막아버리니까 뭔 소린지도 모를 반도체 관련 용어를 막 공부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국민들 용합니다. 별의별 전문 영역을 다 공부를 해. 그것이 여러분들 이제 법까지 또 경제까지 공부를 하고 있잖아. 자, 뭔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예요. 자, 지금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삼성이나 SK에서 뭐 마땅히 방법이 없어. 가격 비싸게 주고라도 막 빌어가면서 사왔었어.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다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큰 변화 없이 비탄력적이었습니다.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대체재를 다 마련하고 기간이 장기가 되다 보니까 다른 대안을 마련해서 어떻다? 이제는 가격 변화 이런 것들을 관련한 가격 변화 그들이 비싸게 받으면 아예 일본 일제를 안 쓰겠다라는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얘기 더럽게 길게 했는데 용대기다 해서 용도가 많을수록 대체재가 많을수록 기간이 장길수록 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식으로 가는 게 빨라요. 호동선이 의미 자꾸 새기지 마시고요. 이 파트는 별 큰 의미 없으니까 제일 하나는 너무 어렵고 하나는 너무 쉬워서 그런 건데 호동선이 용대기다 이렇게 해서 수익 가격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가볼까요? 탄력성. 비탄력적이라는 얘기 해서 가볼까요? 기준점이 가격 변화율이죠. 그래서 가격 변화율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크면은 어떻다? 이것을 우리가
탄력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자, 분모 기준점 가격 변화율보다 분자인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크면 우리가 이것을 탄력적이다라고 평가하고요. 가격 변화율 대비해서 얘가 5% 가격이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3%만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분모보다 분자가 작지요. 예,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바로 자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에서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완전 탄력이라고 하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만 변화하더라도 구입하던 최대 수량이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 경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중에 수요 곡선을 이렇게 수평선으로 긋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 일단은 누워있는 선분 형태를 가리켜서 완전 탄력적. 그래서 가격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조금 변화하는데 와우 수요량은 무한대로 변하는 사례가 있다. 수평선 모양입니다. 이것을 완전 탄력적. 이에 비해서 기준점 가격입니다. 자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지금 수요 곡선이 자 직선 형태인 경우가 있다. 그게 뭐냐면 가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무리 변화하더라도 자, 이 구입하던 최대 수량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때는 수평선 완전 탄력적. 자, 수요곡선은 D라고 디맨드에서 D라고 표시합니다. 그다음에 수요곡선이 자 수직선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다 보면 누워있는 애가 탄력적인지 서 있는 애가 탄력적인지 헷갈리는 수가 있어. 의미로 새기면 가격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해서 자 조금만 가격이 변화해도 구입하는 최대 수량이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는 현상을 완전 탄력적.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이해는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식 누워있는 놈인지 서 있는 놈인지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하다 이제 주변에서 쭉 봤죠. 그래서 제 기억에 그 이제 저희 집에 고1짜리 딸내미가 있는데 자 얘는 자 그런 식이 있죠. 자 침대에 퍼질러 있습니다. 퍼질러 있어요. 그러다가 혹시 본의 아니게 노크를 하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 벌떡이랍니다. 왜냐면 핸드폰 게임을 했거나 보나마나 핸드폰 가지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마치 자기는 그 안 한 것처럼 벌떡이란다 해서 자 보십시다. 이렇게 누워 있는 아이는 어떻다? 벌떡 일어난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탄력적이라고 부른다. 자 근데 오다가다 이제 군부대 앞에 보면은 헌병인가요? 자 그 친구들 있잖아요. 바짝 서 있습니다. 와 바른 자세로 서 있어요. 똑바로 서 있어요. 혹시 누가 가다가 툭 건드린다고 해서 얘가 움직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뭐 아니 막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은 그렇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바짝 서 있는 애, 이 사람은 어떻다? 누가 지나갈 때 11자 뭐 요즘엔 착한 군인 해서 친절한 군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 있는 아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버터 있다. 누워 있는 아이는 벌떡 일어나는데 서 있는 아이는 똑바로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 등을 논함에 있어서 탄력적, 비탄력적을 논할 때 자 누워 있는 아이 완전 탄력적, 서 있는 아이 완전 비탄력적. 그리고 탄력적, 비탄력적 얘기는 항상 이걸 봐야 돼. 자 이게 어렵다고 쉬운 것 같은 거 넘어가면 작살나. 가격 변화율보다 그 저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량은 감소할 텐데 얼마나 많이 감소하느냐. 가격 변화 3%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6% 감소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된다? 바로 자 탄력적이다. 가격이 3% 상승했는데 수요량이 1.5% 감소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 근데 이걸 문장으로 물어본다고. 문장으로 가격 변화율을 기준으로 해서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면은 탄력적. 가격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대신 요거 파트를 가려면 일단 앞에서 호동선이 용대기다 이게 세팅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흔들림이 없고 이 탄력적 비탄력적은 누워 있는 완전 탄력적, 서 있는 똑바로 분인하게 서 있는 경우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외 쟁점으로서 총 수입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한 개념으로서 자 임대인이 건물 임대인이 임대료 수입자 임대를 올렸다 월세를 올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 월세를 올리게 되면은 자 건물주 수입이 늘어나느냐 자 늘어나지 않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한번 볼까요? 월세 50만 원 하던 물건을 화끈하게 월세 100으로 올렸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뭐 이게 평당 50이라고 자 전체 공간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의 수입이 늘어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50에서 100으로 올리니까 세입자가 나가버려. 그 집에 안 들어와. 다들 비싸다고 안 들어와. 그러면 쫄딱 망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것을 자 임대인의 총수입과 수익 가격 탄력성 관계를 보게 되면 만약에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전제하면 어떻게? 자, 50에서 100으로 뛰었을 때 아무도 그 물건을 사지 않아. 그 임차를 하지 않아. 다 나가버려. 그러면 어떻다? 오히려 자 탄력적이면 총 수입은 결과적으로 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동네 가게가 마땅치 않은 상태야. 그래서 50에서 100으로 올리더라도 어차피 이 동네 이 물건 정도의 가격이면 수요자가 줄 서 있다고 전제했을 때 이게 수요가 수요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인 경우 이때는 자 건물주의 수입은 총수입은 다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쟁점 측정 결정 요인 그다음에 유형은 뒤에서 몇 가지 쟁점과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 정확히 알고 가실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는 주제를 보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수요 탄력성 중에서 가격 탄력성이 워낙 기초고요. 이거 말고도 관련한 쟁점으로서 수요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근데 그걸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 뭐냐 해서 가격 변화율 분해 자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서 기준점이 뭐가 된다?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변화율을 기준으로 해서 분명히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할 텐데 얼마나 감소하느냐 정도를 가지고 탄력성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 이게 흔들려 버리면 이제 개판돼 버려. 나중에 소득 탄력성 뭐가 되겠어? 소득 변화율 분해 자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적이라고 했을 때 수요량은 증가할 것이다. 얼마나 증가하느냐? 겁나 많이. 그럼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조금 많이. 그럼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차 탄력성까지 보실 텐데 일단은 양들이 되기 때문에 좀 끊어가셔야 되는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시 가격 탄력성의 기본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 그리고 뭐 노트가 됐든 연장이 됐든 간에 몇 번 써보셔야 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거 텍스트 읽어가면서 호동선이 용대기다 뭐 이렇게 다 좋은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 그래야지 소위 계산 문제 형태의 문제를 쉽게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차피 1분 안에 계산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미리 거의 공식이 체화가 됐을 때 풀어가실 수가